안녕하세요. KGS 1단계 물리학 8차 시 전류와 전기저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7차 시에서 전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를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우리가 나타내는 물리량 기호로는 I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 활동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로 대문자를 쓰긴 하지만 소문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전류를 I라고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부분의 고체들은 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고체에서 전하를 운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꼭 고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하들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동, 전체적인 흐르는 방향이 존재하게 되면 전하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전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양전하, 음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고요. 앞에서 우리가 7차 시에서는 양전하를 배웠지만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양전하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물리 시간에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화학 시간에 혹시 공부했을 수 있는데 전하를 띤 입자 중에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인 경우에는 주로 금속에서 전자들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와 같은 물질에서 이온들이 흐르게 되고 이게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전류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실 플러스 전하와 같은 성질을 띠는 양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 양공이라는 것이 반도체에서 흘러가면서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지, 스위치, 전동기와 같은 것들을 여기 보이는 도선으로 연결을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나타낸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는 전기회로라고 부릅니다. 이 전기회로는 이와 같이 실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기호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전지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극은 길게, 마이너스 극은 짧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우리가 이제 마치 스위치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스위치와 같은 모양으로 도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전동기는 특별한 기구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구의 모양으로 우리가 회로해서 전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 회로를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모형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형은 이와 같습니다. 펌프가 있고 펌프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이동하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다시 펌프를 통해서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전기 회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 다시 전지의 마이너스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왼쪽의 수로에서 저 펌프를 작동하면 물이 흘러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똑같이 전기 회로에서는 전구와 전지를 도선으로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구성하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대응을 시켜보면 물의 회로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거, 물을 다시 끌어올려주고 물을 다시 계속 흐를 수 있게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입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게 전기 회로에선 도선입니다. 도선은 다들 알다시피 전하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도체인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많이 쓰이는 그걸 모두 고려해서 비교적 저렴한 구리 도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서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이 물이 계속 쭉 흘러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공부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흘러야지, 즉 전하의 이동인데 전하가 이동해야지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움직이게 하는 이 물레방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류가 흘러야지만 작동하는 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실제 도선에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죠. 전하가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선은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이자 도체이기 때문에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회로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회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라도 열려 있어서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전하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자들이 매우 랜덤하게 무질서하게 쉽게 말하면 지 멋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부위가 스위치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도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전자들이 이 전지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쪽으로 인력을 받게 되어서 모든 전자들은 다 플러스 극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모든 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인력에 의해서 전하들이 쭉 움직이게 되는데 힘을 받으니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움직이는 이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사실 이 전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우리가 이미 전하라는 걸 알기 전부터 그냥 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류가 이런 전하들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하 중에서도 금속 도선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들을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약속한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건 처음에 먼저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동하는 방향은 그 전기력의 인력의 방향인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둘의 방향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이지만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은 스위치가 열려 있어서 자유전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 자유전자들이 인력을 받아서 이 건전지의 플러스 극쪽으로 왼쪽으로 모두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왼쪽으로 흐르지만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볼까요? 전류의 세기는 전기 회로에서 어떤 단위 시간, 즉 단위 시간이라 함은 1초를 말하는 거죠.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개수, 전하의 양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전류의 세기 단위는 무엇일까요? 단위는 우리가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1A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1A는 1초 동안 우리가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쿨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7차 시에서. 그래서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도선의 단면적을 지나갈 때의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1A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1초 동안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지나간 전하를 이제 개수를 세어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통과한 1쿨롱의 전하가 됐을 때까지 통과한 자유전자의 개수를 셌더니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가더라. 그래서 1초 동안 전하 또는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를 1A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A 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로 1mA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1차 시에서 단위 스케일을 할 때 얘기했었는데 밀리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mA는 1000분의 1A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전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1mA 단위가 종종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는 무엇이냐면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계라고 부릅니다. 전류계는 이와 같이 아날로그 전류계,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전류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류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 가운데 A라고 쓰여져 있으면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압은 물리량 기호로 V라는 물리량 기호를 사용합니다. 근데 전압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단위와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물통에서의 수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두 물통의 수압 차이에 의해서 수압이 큰 물통에서 수압이 작은 물통으로 물이 흐르다가 수압 차이가 없어지면 물의 흐름이 멈추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펌프를 설치하면 여기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왼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오른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왼쪽으로 다시 퍼다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물의 양이 많아지고 여기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계속해서 물이 이 높이 차이가 유발되게 되어서 이 밸브를 통해서 물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해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능력, 펌프와 같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능력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고 전기 회로에서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서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내고 계속해서 전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전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밸브를 열면 이와 같이 다시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압의 단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의 물리량 기호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V라는 물리량 기호를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몇 볼트, 몇 볼트. 보통 건전지 보면 1.5볼트, 3볼트 이렇게 쓰여진 거 많이 보셨죠? 그것들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런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가 전류계가 있었다면 전압을 측정하는 건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는 전류계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아까 전류계 A라고 쓰여져 있었다면 전압계에는 이렇게 V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회로를 연결할 때 전류계와 전압계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회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로에서 전류계는 여기 A라고 쓰여진 전류계는 이렇게 회로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압계는 이렇게 전구에 다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할 때 우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여기 전류계 전압계에 보면 위에 0점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로에 연결하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바늘이 0을 가리키는지 0을 가리키지 않으면 0점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전류계와 전압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류계는 반드시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회로 선상에 이렇게 같이 하나가 다 폐회로가 되도록 전류계가 연결이 돼야 되고 반면에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걸 잘못 연결하면 회로가 당연히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기기나 다른 기기들이 높은 전류에 녹아서 기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념해서 잘 연결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류계와 전압계를 회로에 연결할 때 전류계와 전압계에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플러스 단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 개만 있는 단자가 플러스 단자입니다. 이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이 되도록 연결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보통 이제 두세 개 정도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요.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도록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류계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보통 두세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이제 값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뭘 얘기하냐면 그 단자에 꽂았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최대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단자 중에서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할 때는 어느 단자에 꽂을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꽂을 때 항상 제일 큰 값부터 연결을 해보고 큰 값에 꽂아서 실험의 값을 측정을 했는데 바늘이 너무 조금 움직여서 값을 읽을 수가 없다. 그럼 그 다음 큰 값에 연결해서 보고 그래도 너무 바늘의 움직임이 작다. 그러면 그 다음 큰 값 해서 점점점 작은 값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작은 값부터 이동하게 되면 여기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센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서 회로에 있는 도선이나 다른 기기들이 회로가 녹아서 망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류계는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센 전류가 흘러도 전류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쉽게 고장 나는데 그 전류계 고장 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작은 단자부터 꽂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항상 제일 큰 단자부터 꽂아서 변화를 보고 눈금을 읽지 못할 때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걸로 내려간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류의 눈금을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전류계 A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전류계인 거 알 수 있고 미리암페어에서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단자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종류가 두세 개 정도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이너스 단자에서 500mA라고 쓰여진 단자에 연결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자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만약에 여기에 500mA라고 쓰여져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 단자에 내가 회로를 연결하면 최대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눈금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여기에 보면 제일 끝에 최대 눈금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최대가 500눈금인 이 눈금을 따라서 이 바늘이 가리키는 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00mA에 연결했으니까 최대가 500. 그래서 제일 윗줄에 있는 이 눈금을 따라 읽어야 하고 그 눈금을 따라 읽으면 바늘이 지금 현재 여기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100과 200의 정중앙인 150m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압계의 눈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도 마찬가지 여기에 V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류계가 아니고 전압계가 맞네요. 그리고 전압계도 마이너스 단자가 보통 두세 개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문제에 따르면 3V라고 쓰여진 것에 연결했대요. 그러면 3V라고 쓰여진 것에 연결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는 최대 3V 전압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전압계에서는 최대 눈금이 3인 눈금 라인을 따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제일 위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겠네요. 그때 이 바늘이 가리키는 위치가 현재 여기고 바늘은 1과 2 사이에 서 있으니까 이 눈금을 읽으면 읽으실 수 있죠.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3V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3V에 연결한 게 아니라 30V에 연결했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30V에 연결했으면 이 아래 눈금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10과 20V 사이에서 13V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는 물리량 기호는 우리가 레지스턴스를 따서 보통 R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저항의 정의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그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압과 전류를 줬더니 어떤 다른 요인에 따라서 이 전류값이 달라지더라라는 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류가 가는 걸 막으니까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 기호는 옴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럼 1옴의 개념은 뭐냐면 1옴의 정의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1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1V 걸었는데 1A가 흐른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가 이동한다. 그때의 저항이 1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입자들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하의 흐름이 있는 거고, 전하들이, 즉 고체에서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흐름을 만들 때 도선 내부에서 이동하는 전자들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과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일정하게 가는 자기 속도를 쉽게 말하면 유지하지 못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이유로 해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여기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원자들과 충돌하게 되어서 얘네들이 제속도를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충돌에서 속도가 감해지는 정도, 전류가 흘러가는 걸 계속 퉁퉁 부딪히면서 막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실제 전기 회로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법칙을 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옴의 법칙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회로의 어떤 전기 저항이 일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류 I, 전압 V, 저항 R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의 관계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없으니까 처음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전류가 전압과 비례하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정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더라.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발견하게 되었고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했어요.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전류가 저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하는 이와 같은 꼴을 가지더라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V와 R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R과 V가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 조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라는 게 뭐에 의해서 관계하는지 봤더니 전압에는 비례하고 여기서 발견할 그리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전류의 세기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문자로 나타내면 전류의 세기가 I, 저항이 R, 전압이 V로 나타내어서 우리는 전류는 R분의 V,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돌리면 V는 IR 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회로의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 기본은 I는 전류를 측정해 봤더니 R에는 반비례하고 V에는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이 식이 오음의 법칙의 기본식이 되고 이 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하기 쉽게 돌리면 V는 IR이 됩니다. 오음의 법칙은 전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예제를 풀어볼까요? 6V의 전압을 걸어줄 때 0.3A의 전류가 흐르는 이 어떤 뭔가, 여기서는 니크롬선이라고 했네요. 이 니크롬선의 저항, R은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저항은 R이고 6V는 전압이고 암페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 기억하시죠?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I는 R분의 V에서 여기서는 저항을 물었으니까 R에 대해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럼 R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즉 R은 I분의 V가 되어서 전류가 0.3A 6V가 되니까 20옴이 되겠습니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20옴인 거죠. 되시나요?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압이 1V이고 1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도선의 전기 저항은 얼마인가? 자, 오음의 법칙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이게 전압의 값이고 얘가 전류의 값입니다. 즉 I의 값이고 얘가 V의 값인 거죠. 그럼 저항 V는 오음의 법칙이 V는 IR이니까 여기선 R을 물었으니까 R은 I분의 V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전류가 10A, 전압이 1V 그렇게 해서 넣으면 0.1옴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도 볼까요? 여기에서는 그림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 가로축이 전압 V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전류 I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A, B 중 전기 저항이 더 큰 것은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저항을 알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여기에서 세로가 I고 가로가 V니까 여기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울기는 V분의 I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는 R분의 1이 됩니다. 되시나요? R분의 1이라는 건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큰 게 저항이 더 작은 거. 그래서 저항이 더 작은 것은 기울기가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항이 큰 걸 물었으니까 기울기가 더 작은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보면 그래프 B가
되겠습니다. 저항이 더 큰 건 B고 그 이유는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아니고 만약에 세로축이 전압이고 가로축이 전류가 되면 기울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A가 더 큰 저항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차 시 첫 번째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